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소개받은 BTS 센터 김홍동 파트너입니다. 저는 일단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을 일단 거시적 요인 및 사업 재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본 뒤에 인수 측 및 매각 측에 대한 사업 재편의 목표, 그리고 각 사례들, 그리고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BTS 센터 살짝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한번 저도 BTS 센터 다시 한번 소개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금 보시면 핸드아웃 나눠주신 부분들이 있으신데, 거기에 다른 강연자분들께서는 소속을 보시면 이분들이 어떤 섹터에서 전문가로서의 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BTS는 이게 보통은 단어도 좀 생소하시고 보통 가요업계에서 많이 들어오셨을 용어라고 생각이 드시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PwC 컨설팅이랑 같이 사업 진단, 전략 수립, 사업 구조 개편, 운영 개선 방안, 구조 요정 전략 및 실행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고객사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수익성 확보 및 지속적인 증가를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이제 세션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저희 사업 재편을 하기 위한 거시적 요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거시적 요인으로는 아까 말씀 주셨던 SOS 및 디지털 기반의 급격한 기술 개발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 개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수요 위축 및 경기 침체, 또한 자본시장의 경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500대 기업 상장사의 영업현금 흐름을 저희가 좀 뽑아봤는데,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2년 전 대비해서 영업현금 흐름이 약 3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존 사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통하여 사업 재편의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수 측의 사업 재편 목표 및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인수 측의 사업 재편 목표에 대한 가장 기저가 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 저희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 속 답은 새우의 몸집을 키운다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고래들의 사이에 있는 개별 기업들에게도 바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첫 번째 사례에서 보시면 저희 일단은 세 가지 목표를 확대, 전환, 생존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았습니다. 먼저 확대 부분 보시면 저희 개별 기업들은 관련 산업의 회사를 인수를 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바잉 파워를 제고하며 비용 구조를 효율화하고 핵심 기술 및 역량 확보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드라마에서는 하나 정도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는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 한 발 물러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고래 사이에 껴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수익이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저희 기존 사업의 성장 동력이 둔화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새로운 시장이라든가 기술 투자에 대해서 회사의 기반을 다변화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희가 기업을 확대를 하거나 또는 전환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외피를 단단히 하고 고래의 등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으로 본다면 상장 유지 조건의 충족, 채권자 요구사항이라든가 주주의 투자 조건 이행, 각종 재무제표의 개선 등을 통해서 기업이 당면한 제약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재편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각의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에 대한 사례입니다. 저희 하나그룹은 2013년도에 약 1조 200억 원 약간 안 되는 매출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 이때 카이, LIG, 삼성의 방산 부분이 약 1, 2, 3위 정도를 차지하고 계셔서 있었으나, 그 이후에 저희 삼성의 탈레스랑 테크윈을 인수를 하면서 매출이 약 2조 6천억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확보하였고,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는 방위사업 및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환 사례입니다. SK건설에서 사명까지 변경한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 목표를 친환경 사업 분야, 특히 폐기물 및 수처리 사업 부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EMC 홀딩스를 인수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대원 그린에너지, 새한환경, 도시환경, 센바이로 등을 인수를 하시면서 그린 사업형 밸류체인으로 사업을 재편하셨고, 이로 인해서 기존의 건설업계가 갖고 있었던 낮은 PBR을 보완할 수 있게 가치가 높은 친환경 사업에 진출하는 사업 재편을 달성하셨습니다. 세 번째로의 사례로는 제가 생존 부분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HLB가 FA를 인수하셨던 케이스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HLB가 2019년도부터 3개년 동안 영업 손실이 계속 발생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시다시피 코스닥 상장시장에서는 4개년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1년도에 HLB에서는 체외 진단 기업인 FA를 인수를 하셨고, 2022년 초에 흡수와 합병을 통해서 2022년에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관리 종목에서 원리 종목 지정이 되는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사업 재편을 달성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간략하게 세 가지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사업 재편은 개별 건별로 특수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통해서 사업 재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적합하지도 않고, 여러분께서 선택하셔도 그게 꼭 그렇게 된다라고 보증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인수 목적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보통은 사업 재편 목표로 할 때 검토하는 주요 항목들입니다. 여기 시간 관계상은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가 일단은 기존의 인수실사 및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하실 때 하는 부분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희 추가적으로 사업 재편 목적으로 인수실사 및 밸류에이션을 하신다고 하시면 시너지, 즉 밸류원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각 측의 사업 재편 목표 및 케이스, 그리고 주요 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향후 M&A 시장은 인수 측의 우위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각 측에서는 사업 재편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인수 측의 사업 재편 목표에 대해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십니다. 저분들이 왜 사업 재편을 하고 무엇을 인수하실 건지를 검토를 하시고, 이에 대해서 딜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신속하게 딜을 하실 수 있도록 딜 레디 상태를 항상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매도를 통한 사업 재편에 대한 목표 및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매각 측의 사업 재편 목표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매각하고,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운영 자금 또는 긴급 자금 확보를 위해서 자금 유동성 확보 목적의 매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미래 비전과 장기 성장 로드맵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여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지속 가능한 장기적 성장 동력을 위해서 기존의 매각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성장성을 지니고는 있지만 향후 사업 부분이 향후 대규모 자본 지출이 필요로 하게 된다면 회사가 그 사업을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매각하여 어떤 시점에 고점에서 매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 유동성 확보 부분입니다. 저희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작년입니다. 작년에 바이오 산업이 별로 좋지를 않았는데요. 이때 CJ 제일제당이 보유하고 있었던 고바이오 웹이라든가 지상지, CJ 셀렉타 등을 매각을 하여 한 8천억 정도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를 하였고, 이를 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장기 성장 전략 일치 부분입니다. SKC 같은 경우 케이스를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SKC는 2차전지 및 반도체, 친환경 소재 등에 대해서 성장 동력을 삼았습니다.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기존의 주력 사업부였던 폐필름 사업부를 한행컴퍼니에 매각을 진행하셨고, 이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 및 사업 투자와 관련된 온라인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 두산 프로젝트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매각을 통한 사업 재편에 여러 가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포함이 시킨 내용들이고요. 여기 두산그룹에서는 예전에 조선기자재 공급업을 수행하셨던 두산엔진을 비핵심 계열사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산 엔진은 저희가 들어갔을 때 3개년 정도 영업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TFT를 구성을 했었고 당시에 인더스트리 현황, 경쟁 상황, 향후 전망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부별로 운영 전략을 뽑았고 이에 대한 실행 방안을 산출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산출된 운영 전략을 통해서 축소 또는 중단을 수행하여 조직을 슬림한 상태로 그리고 매각을 위해서 향후 전망을 분석해서 매각 타이밍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조선업이 업턴이 돌아왔을 때 저희는 매각 준비를 진행을 하였고 이때 두산 엔진을 인적 분할하여 그룹사에 포함된 부분은 비영업 자산으로 포함하여 그룹사로 합병을 시켰고 엔진 사업부, 기존의 수익이 나던 엔진 사업부는 PE 쪽에 매각을 진행하여 사업 재편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저희 사업 재편을 위한 매각 측의 이유와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매각을 통한 사업 재편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수 측의 밸류업 포인트인 왼쪽의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실 거고요. 그에 따라서 매도 쪽에서는 이 주요 고려 사항에 대비한 매도 쪽 주요 고려 사항을 계속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요약하자면 현재 M&A 시장은 향후에 일정 기간 동안 매수자 우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 쪽에서는 인수인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매각 전략이랑 포트폴리오 점검을 수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간 단축과 비용 단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매각을 통한 사업 재편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사업 재편 시 인수 또는 매각 측면에서 목표 그리고 사례, 주요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향후에 기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수익성 강화 및 보존 그리고 좀 더 발전적인 사업을 이행하는 데 저희 세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